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달 7월 네. 1일 오늘 첫 시작입니다. 네, July 1st. 네,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도 비도 안 오고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데 우리 증시는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미국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PC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PC는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PC가 잘 나와서 인플레가 둔화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 그거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바이든은 눈치를 넘었지만 트럼프는 이익이 되면은 이익이잖아요. 네. 다음에 없어요. 다음에 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죠. 원래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갈등이 많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바이든 때 경제가 좀 박살 나 있어야 네네. 트럼프가 딱 자기가 됐을 때 네. 경제를 와 호황으로 이끌어 두면 네. 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박살낼 가능성이 있나요? 누가 박살을 트럼프 내요? 쪽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박살을 내요? 그건 불가능. 트럼프가 되고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쪽에서 무리해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7월부터 4개월 동안 무리해서 금리도 인하하고. 근데 실제는 인플레가 다시 재발될 수도 있고 국채는 발행해가지고 재정은 나빠지고. 네.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죠. 선거 때까지. 네네. 그렇게 무리를 했는데 결국은 졌어. 그럼 고스란히 트럼프가 받는 거죠. 그럼 네. 트럼프는 그것도 또 무리해서 뭔가 하겠죠.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무리해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하기 전에도 무리고 선거하고 직후에도 무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여러 나라랑 더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중국 포함해서 네. 그런 갈등 속에 우리가 수혜보는 면이 없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로는 미국이 흔들리고 경제가 헷갈리고 그다음에 불확실한 정치성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부메랑은 그다지 중기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에 대한 비유에서는 정성적으로는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럼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는 시나리오가 없나요? 방사는 파지티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각국이 독립적으로 자주 국방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 말고도 유럽도 그럴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약간 희석될 수 있어요. 어. 당장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문을 닫어. 전쟁을 휴전시켜. 휴전시키고. 그럼 당장에 지불 같은 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센티먼트가 조금 그래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방사는 나빠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뭐 AI나 전력 이쪽으로는 네. 뭐 전혀 상관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AI 반도체는 관계없죠. 그리고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 같은 걸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인하하는 거는 빅 기업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건 파지티브한 거죠. 네. 근데 우리 개인들이 문제죠. 그다음에 관세를 때리면 수입 물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빅테크한테 법인세 인하 효과를 누가 돈 내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 돈 내는 거예요. 네. 그런 패턴으로 빅테크들한테 법인세 인하해주고 그다음에 인플레를 못 잡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를 극렬합니다. 딴 나라 대통령이 제 의견을 할 수 있죠. 네. 저는 트럼프 싫어합니다. 바이든이 더 좋은 게 아니고 이 모양 이 꼴에 미국이 별로 좋지 않다. 또 일본 쪽도 살짝 짚어볼까요? 네, 이제 아까 트럼프 얘기하면서 인플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가 지금 강세에서 약세로 잘 안 변하잖아요. 물론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달러가 강세되고 우리가 이제 원화가 이제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 중에서 외부에서 찾으려면은 일본이 초저엔이라는 게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7월 달에 뭐 3중 전행과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이 그 디렉션을 방향을 설정하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3중 전회라고 있거든요. 네. 다다음 주죠. 그거 기다려 보고 그때도 뭐가 없으면 진짜 거기서 위아나 절하도 문제예요. 어쨌든 두 번째 프랑스의 네. 총선 극우파가 이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그것도 유로가 약화될 수 있는 그 원래 우려가 반영돼 있는 건데 그것도 뭐 7월달 지나면 좀 수그러들까 모르겠어요. 거기도 재정 문제가 있죠. 네. 금리 인상 안 해요, 일본? 그 일본이 초조에는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금리는. 근데 그래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압력을 받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일본이 금리를 빨리 올리면은 네. 일본의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차이가 좁혀지겠죠. 네. 그럼 그 전에 일본이 저금리일 때 받아서 일본 돈을 그다음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end carry trading이라는 개념이 욕구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자산 대표적인 게 국채를 사는 욕구가 줄어들거나 있는 국채를 팔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미국 입장은 그 국채를 계속 발행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장기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받아줄 세력이 뭐 중국도 있습니다만은 일본도 중요한 건데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대선가도 왜 안 그래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엔화로 미국 국채 사는 분들이 꽤 있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그런 욕구가 일단 거꾸로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우려해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재무장관인 제넷 앨런 그분이 가셔가지고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압력을 줬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이슈는 아니죠. 일본도 엔저가 엔고가 되면 일단 엔저에서 수혜받은 수출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에서 이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본도 금리를 인상하는 거를 아주 급하게 서두르고 싶지 않은데 워낙 이게 엔저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미국이 눈치 보니까 그럼 초조엔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공산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도 일본하고 엔화하고의 네. 그 어떤 동조화? 동조화를 본다면은 원화도 1350, 40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텐데 그 그쵸. 욕구를 좀 주저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유가도 신경 쓸 수 있어요. 유가는 또 왜요? 유가가 지금 80달러인데 내려가지 않잖아요. 네.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가 슬금슬금 많이 나와요. 왜 또 올라가요? 첫 번째 드라이빙 시즌 수요가 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중동에서 수출을 하는 그 중동 애들이 걔네들이 아주 냉방이 많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네. 수출을 자제하는 시즌. 세 번째는 뭐냐면은 허리케인이 세게 온다. 더 많이 온다. 네네. 라니냐와 함께. 라니냐 시대 때는 더 빈도가 많대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더 풀면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조사해 미국의 조사에 보니까 ENP라 그러거든요. 네. 석유 시추 생산하는 거. 네네. 로얄티도 올라가고 네. 석유 시추하는데 돈이 더 들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투자를 안 한대요. 어머. 그리고 기껏해 한다는 것은 그냥 좀 나와 있는 물건이 있으면 M&A. 그러니까 M&A는 있는 거 그냥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뭐 새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M&A를 할 생각이지 자체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좀 미뤄졌어요. 오. 그 물어봤더니 석유 생산이 네. 늘어날 거냐 줄어나니까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4%.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4%. 절반 이상. 예, 그래서 95달러까지 할 수도 있다. 95달러요? 점진적으로. 근데 그건 좀 그렇다 하더라도 80달러가 그 견고하게 바닥을 확인했기 아니 때문에 무슨 전쟁 난 올라간다. 것도 아니고 무슨 95달러까지 가요. 그분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면에서는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 여름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 쪽도 살펴봐야 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 페드 연준의 목표는 원칙적으로는요. 완전 고용, 안정된 고용 플러스 물가 잡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충분히 잡힌 상태에서 그 고용이 조금 내려가는 거는 사실은 인플레가 내려갔다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네. 금리 인하를 확실시 하는 긍정적이거든요. 아마 이 패턴이 요 기대감이 7월, 8월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왜? 9월달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네. 근데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는 건 8, 9월 어느 시점에 네. 인플레 데이터가 내려갔어. 네. 근데 고용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확.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4%인데 네. 고용 지표가 내려가는 것이 실업률로 연결되는 게 네.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포인트 그런 곡선도 그려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베버리지 그 미국 영국의 무슨 학자 이름은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거거든요. 네. 어느 임계점에 탁 건드려지면요. 그 조그만 그 고용의 냉각이 네.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렇게밖에 안 오르는데 네. 여기서 이만큼 내려갈 때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레버리지 곡선을 발현할 수가 있다. 물론 아직은 4.2% 정도까지는 그 정상적인 노멀한 실업률이 4.2니까 4.2까지 갈 때는 그런 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상 될 수도 있으니 네. 이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9월 이후에는 네. 오히려 그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할까? 라고 했을 때 고용 더안 데이터가 할 수도 너무 있구나. 많이 빠지면은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금리 돼요. 인상까지는 안 하겠죠, 그래도. 인상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AI 고점이다 신문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 많고. 네네네. 우리나라 AI 실질적으로 AI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진짜 있긴 있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맞아요. AI가 우리가 눈에 띈 게 22년도 11월이잖아요. 네. 그 챗GPT가 나오면서. 그 전은 잘 몰랐죠. 업계에서 준비한 건 22년이 아니고 그 전부터 준비됐던 거고 네. 실제 뭐 GPU를 개발하고 HBM을 개발하고 한 거 봤을 때는 한 5년 전, 2017년, 18년부터 꿈틀꿈틀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10년 전부터 준비됐고 우리는 본 게 21년, 22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또 많은 데이터가 우리가 인류가 쌓였잖아요. 근데 챗GPT가 바클리라는 데서 예상한 거예요. 그저 나왔어요. 네. 바클리에서 예상한 12,000개가 돌아가면은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는 다 흡수했다. 더 학습할 게 없다. 물론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죠. 아마도 26년도 지나기 전에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챗GPT나 아니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학습은 학습할 데이터가 다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한두 군데가 지난주에 많이 나왔어요. 네. 아니 학습에 대한 고갈이 있을 수가 있나?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기는데. 그 빨리빨리 다 흡수해가지고 네. 더 이상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지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년 전에 시스코라든지 그 인터넷 초반에 있을 때의 고점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PER이 한 60 몇 배 됐을 때가 고점이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40 몇 배, 40배 좀 안 되는데 네. 뭐 논란이야. 그거 아직 좀 남았네요. 그렇게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참 했는데 안 그럴 수도 있는 생각이 조금 들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시장이 팽창해. 시장 자체가 팽창하고 네. 내가 하고 있는데 여기 경쟁사가 들어와서 나를 해코지하고 얘가 더 차지할 거고 파이를 그런 염려나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새로운 그라운드업 바닥에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엄청난 버블이 생겼죠. 그리고 60배까지 갔죠. 네. 60 몇 배. 네, 네.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 올라갔지만 7, 80배 올라가고 최근 내가 40배지만 왜 그렇게 가다가 말까 하니까 경쟁 요인이 들어간 것 같아요. 경쟁 요인. 예, 경쟁사. 네. AMD가 있다. 인텔이 아. 있다. 빅테크들이 스스로 칩을 만들 수 있다. 언제든 치고 나올 그렇지.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미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때까 그만큼 60배까지 안 가고 네. 고점 논란이 좀 일찍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경쟁 요인이 이슈가 아니거나 계속 실적이 잘 나와갖고 그걸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계단식으로. 네. 그러다 아니면 내려가겠죠. 네, 네. 그래서 60 몇 배 안 갔다 그래서 고점이 안 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네요. 경쟁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앵커님 엔비디아 몇 주 갖고 계세요? 많이 엔비디아 갖고 있죠. 비주주입니다. 아 비주지야. 거기 누가 있어? 저는 일해서 돈 벌려고요. 아 이래서 그 네. 좋은 방법이에요. 아, 일을 젊은데. 많이 해서 돈을 벌려고.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네. 엔비디아 TP를 볼게요. 엔비디아 TP 지금 주가 얼마죠? 200달러까지도 가잖아요. 맞아. 지금 주가 얼마? 요즘에. 124불. 200달러까지 걸려. 그럼 사면 아직 되는 거 많이 아니야? 남았네. 그렇죠. 아 근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봐요. 목표 주가가 6월 달 들어서 들어온 게 있는데 스탁 스플릿이 6월 10일이었거든요. 네. 6월 10일 스탁 스플릿, 그러니까 주식 분할, 액면 분할하고 나서 도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 걸 알잖아요. 네, 네. 목표 주가가 90달러도 있습니다. 아? 90달러도 90달러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된 것 중에서 네. 6월 20일, 그러니까 열흘 전에 목표 주가를 90달러 지시했대요. 근데 대부분은 140에서 160달러. 어쨌든 그럼 더 올라갈 룸이 남아 있네요.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잘 안 가요. 그럼 지금 적정선이. 주가가 많이 갔을 때는 네. 많이 갔을 때 충돌하면 잘 안 가요. 네. 언제 가느냐 이 논란이 잠재주려면 두 가지라 했잖아요. 네. 시장 점유율이 계속 앞서거나 넘버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언제 실적 나와요? 8월 중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안 갈 겁니다. 8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지금 고점에서 지지부진. 12% 빠졌거든요. 네. 12% 빠졌는데 이번 주에 고점에서 12% 빠진 게 한 7%, 그러니까 한 5%안 오르면요. 그건 지지부진하게 한 달 정도 갈 수가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니까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안 올랐었죠. 안 올랐죠. 그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HBM이 GPU 때문에 잘 나간다.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네. 그거 말고 많이 얘기한 거 레거시 디램의 가격이 실제 좋아서 마진이 좋네. 네. 수덕수덕하는 그 넘버보다 더 좋네. 네. 이렇게 나오면 엔비디아가 안 가도 삼성전자에서 갈 수도 있죠. 그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때까지 좀 또 쑥덕쑥덕 하겠네요. 수덕수덕하겠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예. 그래서 오늘 내일은 조용하다가 수 목요일 날 발동을 걸지 안 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는 그렇고요. 네. 마이크론 부진했죠. 네. 가이던스가 안 좋았죠.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밸류에이션의 PBR이 한 3점 몇 배 돼요. 마이크론이 주가가 부진했던 거는 파지티브한 것도 있고 네거티브한 것도 있어요. 네거티브한 건 뭐죠? 걔네 주가가 경쟁사인데 걔네 주가가 안 가면 이 같은 업계에서 삼성하이닉스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걔네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HBM이 생각보다 더 잘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네, 거는 네, 네. 삼성하이닉스한테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인 거죠.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부진했습니다만은 한국 업체 주가에 지속적으로 나쁘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이번 주 2,800. 2,800이요? 네. 또 터치합니까? 2,800 이하. 이하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면서 넘버를 비트 해야 돼요. 네. 그게 첫 번째로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돼요. 네. 그건 안정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변수이고. 유가도 좀 신경 쓰이고. 네. 트럼프도 신경 쓰이니 2,800을 안착할 가능성이 4일 날 목요일 쉬는데 날 예. 휴장이죠. 3일 날은 오전밖에 안 하고 네. 그때까지는
확실한 뭐 넘버가 없으면은 파월도 있잖아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별거 없어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파월 연설 없어요? 없을 것 같고 네. 다음 CPI 넘버가 나올 때까지는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파월은 이번 주에 딱히 중요하지 않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저 2차 전지가 좋긴 한데요. 테슬라의 2, 4분기 인도량 네. 뭐 지난 분기에 38만인가 9만 대밖에 안 해가지고 벌써 폭삭 망했잖아요. 이번 분기는 지난 분기보다 높아져요. 네. 근데 YOY 전년 동기보다는 여전히 마이너스된 41만 4천 대 정도가 최근 낮아진 컨센서스예요. 첫 번째, 이 넘버가 어떻게 나오는가. 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넘버가 어떻게 나오든 인도량.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에 따른 주가 반응. 주가 반응이 의외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8월 8일 날 로보택시가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치가 낮아져서 네. 그래서 그런 거 반응이 내일 밤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정도가 더 중요하고 삼성전자 직접 발표되는 거하고 그 목요일 날 미국 장은 쉬지만 거기에 뭐 FOMC 그 회의록 같은 거 네, 나오거든요. 그쵸.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지표. 그렇다면 지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번 주 전략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현금 한 38%고 네. 미국 AI 9%, 인도 시장 9%. 인도 시장이 추가됐네요? 네. 근데 여기 인도 시장이 추가된 게 미국에서 한 10 몇 % 있었는데 이거를 인도로 옮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인도가 더 좋을지 미국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반반. 네, 반반 치킨. 반반 치킨으로다가. 개인적으로 저는 인도 펀드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거 상관없죠? 네, 네. 이거 외국 거니까. 우리나라 아니니까. 네, 미국, 인도하고 한국을 골고루. 사실 이걸 제 개인적으로 한다면 진짜 개인적으로 미국, 인도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아예 기준을, 제 입장 기준을 한번 참고하라고 드리는 거니까 네. 미국, 인도 들어갔다는 게 의미가 있고 한국은 미호도 다시 한번 이번 삼성 실적 나올 때까지 네. 한국 AI하고 조선반 간주 두 가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참고로 금요일인데 그때까지는 한국 AI 그리고 조선주, 방산주. 일단 그렇게 가져간다. 네. 화장품 이런 실적주는 실적이 잘 나와도 실적이 이제는 자꾸 체크당할 것 같아요. 성장률이 원래보다 더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미용, 음식료인데 이것도 눈치 보면서 할 것 같아요. 미용이 나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미용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나을 수 있다. 요즘에 근데 오늘 바이오도 개별 이슈들로 다 같이 잘 가고 있고. 그렇죠. 개별 이슈 때문에. 이게 다른 주식이 안 가고 삼성하이닉스 쉬거나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또 그런 주식이 또 가기도 하고요. 근데 바이오는 워낙 또 변동성이 커가지고 무섭잖아요. 개별 주식도 넣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금에서 그런 거 하려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현금에서. 현금 좀 빼도. 개별 이슈 있는 뭐 현금이 종목으로. 꼭 38%의 법이 있나요? 이게 뭐 60% 되는 게 아니고 20% 되는 게 아니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지하는데. 그렇다면 또 관심 종목. 네, 관심 종목 이스페타시스하고 오늘도 나오긴 했어요.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오늘도 나온 게 있고 어저께도 나온 게 있는데 이스페타시스 공장에 갔다 왔나 봐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중국 공장. 다녀오니까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왜? 피도, 프라이스도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물량도 자신 있어 하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다. 2분기 실적도. 네. 주가 좀 올랐어요. 다들 똑같이 공장 다녀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이구동성 비슷한 얘기야. 다 좋은 얘기만 하는구나. 그러면 주가는 일단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그런 똑같은 얘기하면은 반락의 빈리가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한 7만 5천 원대 목표 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온 목표 주가는 내년도 PER의 30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배 안 되고 20몇 배라는 얘기잖아요. 어떠세요? 올해 성장률이 한 90% 되고 작년보다 내년 성장률이 거기다 또 50% 돼. 라고 주장하는데 네.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PER 20몇 배가 비싸다? 안 비싸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 주가 그거 갖고 바이를 외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절대적인 값이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주가가 내년 기준으로 20몇 배고 올해 기준으로는 한 30, 한 3배 되거든요. 싸다 안 비싸다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한미반도체 PER 내년 기준으로 40배다. 싸냐 안 비싸냐 잘 모르겠는데 근데 70% 성장한다는데 그래? 그러면 갈 수 있는데 70%인데 확실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처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뭐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누가 1등이냐 아니냐 여기 들어가냐 이런 관계 없고 이수는 순수하게 미국의 수많은 그 빅테크에 멀티레이어 보드 다층 MLB를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은 시간만 지나면 쫓아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요거 곡선을 잘 타신다면 이스페타시스 어느 시점에서는 괜찮을 수 있고 목표 주가를 올린 것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업 이수페타시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7월달 화이팅 하시고 하반기가 시작된 만큼 끝까지 좋은 수익률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장렬하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